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도덕 수업 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어서 두 번째 소단원인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자연에 대한 첫 번째 소단원으로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자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대면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하진 못했어요. 우리 통일에 대한 그 내용은 정리를 했지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자연 초월과의 관계 중에서 그 첫 번째 소단원으로서 배웠던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라는 소단원에 대한 정리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원 시간에 배웠던 자연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에요. 첫 번째,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욕구나 이익 또는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높여주면은 그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인간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자연이 가진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관점을 지닌 게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서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서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죠. 자, 이 관점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한 자연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고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이어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두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비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낭비하는 과소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과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우리는 내가 먹을 양만큼만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과도한 양의 음식 또는 식재료를 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품. 한 번만 사용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경 파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 등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생활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들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합니다. 즉 언젠가는 사라질 자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그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없애면 회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생태계의 관계는. 그래서 생태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생태계의 자원과 환경은 유한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껏 쓰다 보면은 나중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의 자원과 환경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그냥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소비 생활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자연관에 대한 그런 관점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각 과정에서 생명중심주의적 관점이나 아니면은 동물중심주의적 관점, 사실 동물이 먼저고 생명이 나중인데 동물중심주의적 관점이나 생명중심주의적 관점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연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자연보다,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연이나 아니면 자원들을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당연히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제품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큰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과소비를 지나치게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지닌 사람은 제품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제품이 친환경적인지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인간의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서 자연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하는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어쨌든 해야 하는데 우리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리고 적절하게 욕구 충족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는 우리가 어떤 식자료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무공해 농산물을 이용해서 환경 파괴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그런 식재료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재배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멀리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농산품도 있습니다. 이런 농산품들의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운송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운송비 또는 그 운송하면서 들어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가스,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푸드를 최대한 이용해 보자라는 그런 로컬 푸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잘 생각해서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를 살리자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달아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